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김용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태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족저근막염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족저근막염이 치료가 어렵다고들 하는데 과연 완치가 가능한 질환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는 좀 완치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것처럼 재발도 작고요. 그리고 통증이 좀 오래 가는 경우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오늘 말씀드리려고요. 네, 그 말씀하신 거에 제가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완치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시군요. 예. 네. 왜냐하면 근데 이제 완치가 됐다가도 재발이 됐기 때문에 네. 완치가 안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이 족저근막염이 어차피 염증이기 때문에 염증만 잡으면 네. 괜찮거든요. 근데 네. 염증이 잡혔다가도 또 발생을 하게 되니까 재발을 네. 하게 되니까 이게 완치가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들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그 초기에 염증을 잡아서 네. 그리고 한번 잡힌 염증이 다시 안 생기게 하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족저근막염 초기에는 어떻게 치료해야 될까요? 먼저 원칙부터 말씀드리면 치료는 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스트레칭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스트레칭과 겸해서 약을 쓰고 세 번째가 이제 스트레칭, 약, 충격파로 가는데요. 좀 우리나라는 좀 상대적으로 의료 접근도 쉬우니까 비용도 많이 비싸지 않으니까 한꺼번에 하는 치료를 좀 원하시는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증상이 족저근막염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검사가 족저근막염에 해당되면 스트레칭을 알려드리고 네. 약을 드리며 충격파를 같이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에 염증을 잡아주지 않으면 만성적으로 계속 뻣뻣해지고 거기 이제 다른 변화가 생기고 점점점 이제 치유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퇴행성 질환으로 또 발전을 하기 때문에 초기에 잡아주는 게 제일 중요하죠. 초기 치료는 보통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초기 치료요. 증상의 정도랑 환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저는 한 달 정도면 달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저는 보통 2주째 보면은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약, 스트레칭, 충격파 치료를 했을 때 반 정도 이상에서 좀 호전을 보이고요. 거기서 좀 만족하고 괜찮다는 분이 있는가 반면에 조금 더 증상이 남는 분들은 2주 정도 더 치료를 네. 하게 되면 대부분은 병원을 잘 오시지 않거나 네. 또는 오셔도 괜찮다고 하시고 가십니다. 보면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하고 뭐 좀 나으신 분들도 또 자꾸 재발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트레칭 운동이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이게 하다 보면 잘 안 하게 되거든요. 네. 좀 나아지면 또 귀찮아져서 괜찮다 싶으니까 또 안 하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스트레칭 운동은 많이 할수록 당연히 좋고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걷기 전에 하는 게 또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환자분들한테 스트레칭 운동 많이 하셨어요? 라고 여쭤보면 뭐 자기 전에 열심히 하고 잔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런 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 전에는 어차피 쓰지 않을 거고 네. 오히려 하루 종일 걷고 나서 이제 좀 쉬어야 될 시기에 오히려 스트레칭을 하게 되면 더 무리가 가기 때문에 항상 걷기 전에 하는 스트레칭이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쉽게 생각하면 뭐 수영하기 전에 준비 운동을 하고 물에 들어가지 수영 다 하고 나와서 또 준비 운동하지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기를 지나서 충격파도 뭐 10번 이상 하고 스트레칭도 매일매일 하는데 저는 왜 족저근막염이 낫진 않을까요?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제 생각에는 이제 퇴행성 변화도 오고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점들이 이제 또 중복돼서 이제 아파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치료를 권유하시나요? 그런 분들은 이제 좀 치료가 좀 어렵고 어렵죠? 예. 저도 좀 곤란하다고 예. 느껴지는데요. 다시 한번 그 원칙을 좀 강조시켜 드립니다. 스트레칭과 약 쓰는 거, 그리고 충격파 치료를 하는데요. 대부분 그런 분들은 증상이 안 좋아질 만한 소인을 갖고 있는 경우가 그렇죠. 많습니다. 발 모양 네. 같은.
발 모양 자체가 평발이거나 이렇게 평발일 경우에는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거든요. 반대로 요족이라는 병인데 평발과 반대로 아치가 높은 상태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족저근막에 스트레스가 많이 가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족저근막 염증 그런 치료를 하고 있을 때 좀 휴식이 족저근막에 필요한데 직업적인 이유나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적으로 이제 과사용, 자꾸 쓰는 경우죠. 네. 그런 경우도 좀 안 나와서 그럴 때는 좀 인내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좀 꾸준히 치료해 볼 것을 권유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는 많이 걸어야 되나요? 아니면 안 걸어야 되나요? 원장님은 어떻게 답변해 드리는지.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안 걷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리가 감기 걸렸다든지 했을 때 몸이 좀 쉬어야지 감기도 낫듯이 당연히 족저근막염이 있을 때 발바닥이 안 좋은데 많이 걸으면 이제 많이 쓸수록 안 좋겠죠. 그래서 평생 걷지 마세요가 아니라 당분간 일단은 좀 염증이 가라앉을 기간 동안에는 쉬시는 게 좋다. 당분간이라도 좀 활동을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반대로 환자분들이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걷게 되면 체중이 늘고 몸이 그렇죠, 좀 약해지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전에보다 운동량을 줄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신체 건강이라든지 근육의 건강, 관절의 건강을 위해서 조금은 걷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전에보단 줄이고 무리하지 않게 네. 좀 활동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뭐 수영이나 자전거 같이 이제 발바닥을 걷지 않는 운동을 하는 것도 방법이겠네요. 네, 그것도 좋은 대안이 될 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영이나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렇지 않고 네. 근력을 강화시켜 줄 수 있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리고 족저근막염 때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이제 족저근막염을 앓은 지 너무 오래됐는데 너무 안 나서 이제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해보면 그 주변에 이제 염증으로 인해서 뭐 물도 차 있고 이제 그런 뼈도 이렇게 자라나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계속 유연성이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소견들이 이렇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뭐 문헌에 따르면은 뻣뻣해진 인대 자체를 잘라서 좀 늘려주는 그런 수술을 하기도 하는데 그게 수술을 한다고 해서 아주 뭐 결과가 만족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는 좀 드물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수술적인 치료법은 족저근막에서 사실 잘 안 쓰고 좋은 대안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족저근막의 통증이 10이나 20 정도로 미약하신 분들이 이제 수술을 했을 경우에는 만족도가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족저근막 수술 결과 후에도 통증이 10, 20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약에 족저근막의 통증이 90, 80으로다가 심하신 분들은 수술을 하고 나면 10, 20으로 좀 줄어드니까 만족은 할 수 있지만 완전히 깨끗하게 증상이 없어진다고는 생각은 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뭐 약물 치료, 체외 충격파 이런 치료들이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밖에 없는 경우에는 뭐 시도를 해봐야겠죠. 네. 하지만 이제 족저근막염이 있다고 함의해서 무조건 처음부터 수술도 생각을 한다는 좀 너무 좀 미리 할 필요는 없다. 네. 결론을 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이제 족저근막염은 완치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치가 가능한가요? 족저근막염은 재발이 많고 또 꾸준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만 그 예방이 되는 질환이긴 네. 하지만 초기에 적절히 방문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네. 한다고 하면은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질환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치가 어렵지만 가능한 질환이다. 네, 하지만 재발을 잘하기 때문에 초기에 빨리 염증을 잡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족저근막염 때 제일 중요한 스트레칭 운동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운동을 안 해주고 걷고 그리고 가뜩이나 다시 해야겠다.